네, 어제 6,400선 넘었죠? 네. 의미는 사실 뭐 막 올랐다라는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일단 지수가 올랐다라는 점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는 네. 부분이고 오늘 이제 이게 또 나오겠죠. 이 최고치 부분이 오늘 또 나올 수밖에 그렇겠죠.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사실 6,400, 500 사실 큰 느낌 안 오거든요. 이제는 7자 정도는 앞자리가 다 바뀌어야죠. 줘야지 이제 이게 이슈거리가 되는 거지. 사실 이제 그 증권 뉴스 쪽에서도 6,400 돌파했을 때 사실 이렇게 그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6,000 넘었을 때는 정말 도배 수준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앞서선 코너에서 이제 실적 발표 보셨겠습니다만은 현대차도 오늘이죠.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한 4분의 1 정도 전년 대비해서 좀 깎이는 걸로 시장에서는 많이 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거기는 전쟁 여파가 아무래도 있죠. 네. 어제 사실은 지수는 막판에 반등을 해서 6,400선을 넘었죠. 살짝 넘었고 오늘은 뭐 뉴욕장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 뉴욕장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엄청 셌고 네. SK하이닉스 실적도 좋죠. 37조, 영업이익률 72%, 전년 대비 5배, 영업이 매출 뭐 3배, 하여간 이렇게 대형주가 낼 수 있는 실적이 아닌 실적들이 좀 뭐 나오니까 예. 두 번째 가볼까요? 네. 역대급 불장인데 투자자 절반 2년간 수익 못 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전체 개인 투자자들을 뭐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많은 수의 투자자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 수익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손실인가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절반이 약간 넘는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고 이제 뭐 답변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 7억 이상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과 1억 이하의 투자금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가 상당히 많이 물론 뭐 투자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 수익률 플러스인가 지금 그렇죠. 몇 퍼센트냐 이걸 얘기를 해야죠.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가 이제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억 이상인 분들은 수익을 보고 있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1억 이하인 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훨씬 적었다.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1억 이하 소액이 더 많고 네. 그다음에 고액을 소액은 손실이고 고액은 수익이다. 네. 왜 그럴까요? 이건 제가 딱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해서 그렇습니다.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소액일수록 사팔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엄청 많이 하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제가 항상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 지금 ETF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3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워렌 버핏이 그 뱅가드 S&P를 나는 갖고 있을 테니까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한테 시합을 했죠. 근데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S&P 뱅가드 ETF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익률도 3분의 1밖에 안 됐었어요. 이건 이제 지수를 뭐 무조건 올인해서 간다라고 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지수를 굉장히 좀 높은 비중으로 갖고 가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수억 원대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사팔을 덜 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금액이 소액인 분들은 사팔을 해서 시드를 키워야 된다라는 사실은 강박이 있으셔서 그거는 맞죠. 그건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정말 소액 투자자지만 결국은 덩어리 키우는 그 방식이 사팔 해가지고 저 같은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서 덩어리를 키운다라는 거는 그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그리고 생각이 최근에 듭니다. 또 어제도 또 그 삼천당 제약이 또 급락을 하면서 그랬죠. 바이오 쪽 분위기가 사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제가 이제 어떤 이걸 짐작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을 못 내는 건 확실한 어떤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요.
뭐 잘 안 바뀌시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국방부 현대차 아틀라스 납품 요청. 군 로봇 탄생할까? 이 얘기가 좀 나오네요. 이게 이제 보초를 서는 어떤 그런 용도의 로봇인데 이제 군인 한 명과 로봇이 같이 쓰는 걸 올해 12월 달까지 납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현대차가 이제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이제 자동차에서 방산 쪽으로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될까요? 저는 이제 이 아틀라스 관련돼서 어떤 그 움직임 같은 거 막 뭐 제주 넘고 이런 거를 하는 걸 봤을 때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실전에 투입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 현대 입장에서는 일단 28년도까지는 일단 한 3만 대 정도를 그 뭐 생산을 하겠다,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예, 글쎄 뭐 그거야 자기네들 공장이나 이런 데 넣겠다는 거였으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네들 쪽 계열사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제3의 이제 납품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팟이라는 그 개 모양의 아니야 인간 그러니까요. 휴머노이드. 네. 그거는 만약 그거를 공급한다고 그러면 뭐 충분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틀라스는 휴머노이드인데 네. 이게 그냥 세워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경계를 쓰는 걸 네, 얘기하는 네, 거란 네, 말이에요. 네. 사람 대신에 그 정도까지가 되냐라는 부분에 지금 아틀라스 영상 봤을 때는 저는 가능할 그거는 거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로봇 기업들 이제 뭐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죠. 이제 ETF도 로봇 ETF도 많이 있고 로보티즈가 최근에 로보티즈 그 휴머노이드 유튜브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올린 거 봤는데 영상 조회수가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느낌이 상당히 네. 좋았고 인터배터리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한번 나온 거 영상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계자였으면 영상에 나가는 걸 아마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자꾸 네. 깨지기도 하고 뭐 욕도 먹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경쟁을 저는 좀 중국이 그걸 참 잘한다는 생각이 네. 솔직히 들거든요. 근데 저는 로보티즈라는 회사 저희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되게 130cm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유니트리인가요? 중국 회사 거기랑 이제 경쟁을 하는데 금액도 1,000만 원대라기도 하고 어쨌든 별거 아닌 거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굉장한 그런 그 긍정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아틀라스가 언젠가 방산 쪽으로 간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고요. 네. 당연히 갈 겁니다. 우리처럼 지금 요즘에 그 월 신생아 수가 지금은 좀 늘었는데요. 20만 명도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전방을 막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로봇이 아마 경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전쟁 여파 일본 반도체 포토 재료 공급망 붕괴 직전. 이게 소재가 일본인데 반도체 소재가 여기도 기름이 원유가 못 들어가니까 나프타 공급이 안 돼서 관련된 이 반도체 소재 공급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소재들을 이제 주로 이제 용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본 기업들이 니네가 이제 원하는 것만큼 우리 납품 못하니까 그거 알고 있어라라고 이미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어제 이제 보통 이 나프타에서 다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포토 재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피그미아라는 게 이제 포토 재료의 전 단계라고 그렇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만드는 기업이 일본 거보다 오히려 순도를 좋게 만든 기업이 우리나라 캠트로닉스. 그래서 어제 좀 괜찮았고 동진 세미캠도 좀 올랐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뭐 일본께 이 공급 차질이 있어서 우리나라 거를 쓰자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반도체는. 네. 아무리 90%더라고요. 좋아도 그거를 퀄 테스트를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 1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더 걸리고 네. 그래서 뭐 일본 게 더 좋아서 쓰고 우리나라 게 뭐 떨어져서 중국 게 아니면 더 나빠서 이게 아니라 바꿔버리면 기업 자체를 바꿔버리면 공급하는 기업을 바꾸면 이제 바로 이제 그 라인에 적용이 안 되고 최소 1년 동안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오늘도 캠트로닉스 쪽 지금 이제 동진 세미캠 못 봤습니다만 동진 세미캠은 좋아요. 캠트로닉스도 지금 좋게 출발하는 걸 좀 보고 왔는데 딱히 뭐 수혜라기보다는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더 점유율을 늘려 나가야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뭐 나름대로 반사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뭐 몇 개 선별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게 간다라고 하면. 네. 근데 길게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2019년도에 우리가 일본이랑 지소미아 사태 발생을 해서 그때 일본이 세계 반도체 소재 너네 수출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산화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인가? 그다음에 하나 세 가지인데 뭐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그 우리나라에다 이제 이런 재료를 공급한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현지 공장들이 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예.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뭔가 그런 계기가 돼서 하긴 하는데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그 빅테크에 있는 어떤 그 CTO인가 하여간 뭔가 그 양반 한 분이 그 텔레그램에 저도 본 건데 한국이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생태계 전체에서 한국의 비중을 늘려가야지 네. 지금은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힘이 있지만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사실 대표적인 게 GPU에서 지금 추론으로 넘어오면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오면서 GPU보다 메모리로 좀 무게가 넘어온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반도체에서 이 시장 장악력을 계속 가져가려면 결국 이 소재 이거 일본의 의존도를 어쨌든 더 줄여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전 닉스 집중한 개인 코스피 정고점 경신의 차익 실현. 네. 개인은 팔고 이거를 이제 요즘에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산다면서요? 좀 뻔하긴 한데 한번 들어가 좀, 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데칼코마니적인 이제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개인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면서 좀 저평가된 그동안에 안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좀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냥 추세 추종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히려 이제 과거에 이제 몇 달 전에 팔았다라고 최근에는 더 사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번 좀 보면 개인 순매도 1, 2위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다음에 외국인들 순매수 1, 2위가 이제 좀 바뀌긴 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이제 팔고 그다음에 무엇을 사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집계가 된 거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LS일렉, 하이브, 네이버, 현대건설, HD,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이제 최근에 엔진 때문에 좀 약간 어제 급등했죠. 그 엔진 관련주들 한화엔진 이런 기업들도 이제 데이터 센터 보조 발전으로 인해서 엔진사들이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다 좋긴 합니다. 다 좋긴 하고 그런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는데 뭘 팔고 있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옛날서부터 굉장히 좀 궁금했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인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정반대로 이어지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거의 뭐 똑같습니다. 이거랑 뭐 나머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현대중공, LS일렉은 뭐 역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는 것을 가장 많이 팔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하여간 보면요 이번 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나타났지만 4848인데 그 잘하는 분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종목에 펀더멘탈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종목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여간 펀더멘탈과 다른 이유겠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괜히 떨어져.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그 회사 주가가 언젠가 반등을 하면 그때 딱 파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이제 패턴화 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뭐 어제 파신 분들 좀 하루만 좀 늦게 파시지 오늘 물론 저는 제가 봤을 때 오늘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새로 않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4월 달에요. 지금 4월이 한 달도 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3주 정도 됐다고 보면 거래일수 기준으로 3주 만에 지금 50%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근데 그게 사실은 대부분 기대감일 거 아니에요. 네. 이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정말 극적으로 정반대의 어떤 매매를 보이는 종목 두 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죠? 이게 그냥 넘어가 보죠. 네, 그거- 두산얼비티와 그런 것처럼 이게 네.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초록색이 개인이고 개인이고.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이게 신기할 정도로 너무 반대로 와, 이거 진짜 데칼코마니네. 네, 어떻게 완전 두산에너비티 이렇게 되지? 가운데 선 그어보면 완전 데칼코마니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샀을 때 올랐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 시세의 어떤 그 힘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 요렇게 이렇게네요. 당연히 빨간색일 때 빨간색은 올라요. 외국인들이 이제 어떤 이 네. 시세의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누가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들 수급에 엇갈리는 종목군들은 뭐 기관이 이걸 왜 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이 그 어떤 기업의 주가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지 외국인들이 이제 결정하는지 그게 중요한데 두산에너빌은 이제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사면 올라간다. 요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종목이 어떤 수급에 예민한지 주가가 네. 이 상관성이 높은지. 다음 거 가보죠. 한 종목 이제 삼성 SDI도 좀 똑같은데요. 이것도 데칼코마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이제 움직일 수 있는지 초록색 개인이고 이제 빨간색 외국인인데요. 이거는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조금 다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것도 외국인이 사야지 오른다. 네. 그 요즘은 그런데 이를테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개인의 수급의 힘도 있었던 것 같아서. 참고로 이게 이제 넥스 트레이드 차트이기 때문에 좀 아. 극적으로 좀 나왔고요. KRX 차트는 약간 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역시 뭐 외국인들 수급이 삼성 SDI도 굉장히 그 결정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지루한 이 횡보 구간에서 개인들은 계속 샀다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팔았던 거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뭔가 확실한 어떤 그런 반등을 하는 모습에서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네. 그렇게까지. 네. 보통 다 그래요? 보통 외국인이 수급 주도해요? 그렇게 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아닌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는 개인이 더. 네. 최근에는. 네. 이거 되게 좋은 재밌는 되게 저 데이터네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할 때 주가가 올랐느냐 그 부분. 네. 자, 두 종목을 잘 한번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사실은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지금 자기 주도 종목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이거 말고 참고로 또 뭐 있어요? 만약에 어떤 종목이 기관 투자자들 수급으로 올라갔을 때 그 기관 투자자들은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 세분화된 기관 투자자들 어떤 주체가 지금 이 결정력을 갖고 있는지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만약 기관 투자자가 사고 있는데 종목이 올라갔고 근데 기관 투자자가 안 팔았는데 종목이 떨어진다. 근데 기관 투자자 안 해봤더니 뭐 투신이 팔았더라.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한 걸 제가 다음에 한번 예. 그거 되게 재밌는 분석하는 방법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재밌겠는데. 하겠습니다. 네. 그거 되게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 LX 세미콘 가보겠습니다. 네, 과거 실리콘 옥스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의 그 팹리스 1위 기업이었던 지금도 사실 1위 기업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LX 세미콘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어제 솔직히 개인적으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점수를 매기자라고 하면 지금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기 거의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이 LX 세미콘이 시장에서 안 좋은 어떤 그 뉘앙스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주가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다 일단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악재들은 예, 더 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이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죠. DDI. 이제 DDI가 뭐냐면 그 TV에서 픽셀을 이제 조정을 하는 픽셀을 끄고 켜고 밝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이제 픽셀 이것도 이제 픽셀로 돼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칩이 바로 DDI 칩인데요. 뭐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전세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수출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환율 영향도 뭐 최근엔 좀 있긴 하죠. 안 좋은 거는 LG 계열이기 때문에 그 LG 디스플레이에서 과거에는 이 LX 세미콘 실리콘 웍스 DDI를 거의 다 썼었는데 지금은 대만 업체가 좀 치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리스크 중에 하나죠. 전력 반도체는 손을 댔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접었고요. 이제 방열 기판이나 이제 이 MCU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 다변을 하고 있다는 점.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좀 안 되는데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현금이 한 4천억 정도 있어요. 이제 그걸로 뭔가 좀 해야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OLED라는 단어를 들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TV나 IT 기기 같은 경우는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OLED, LCD의 비율을 보면 처참할 정도로 OLED가 적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IT 기기 쪽에서 OLED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그러니까 있는 아직도 LCD를 많이 쓴다 이거구만. 상대가 안 되죠. 아직도. 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가격 차이도 크잖아요. 자체 크죠. 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아까 되게 시장에서 그 악재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 때 급락했던 부분들을 아직도 극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은 지금 콘크리트입니다. 바닥은 콘크리트인데 글쎄요, 여기 좀 이 까만 선 있잖아. 이게 이 까만 선이요. 이게 지지선 역할 많이 해요. 묘하게 여기가 이게 좀 진짜. 그렇죠. 네. 너무 그래서 좋아. 무엇 때문에 이제 트리거가 하나 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OLED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돈이 4천억이 있기 때문에 LS 세미콘이 그걸로 뭐 M&A를 한다든가. 그렇죠. 신사업이나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좀 한 박자 좀 늦었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해서 그냥 관심만 두시고 뭔가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지켜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늘 하시는 얘기지만 재료가 확인되고 수치로 나와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 네. 항상 말씀하십니다. 기관 수급은 지금 일단 되게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